네, 안녕하세요. 양지부동산입니다. 2025년 10월 15일자로 해가지고 지금 토지거래 허가구역 조정대상지역, 그 다음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3종 세트로 해서 묶여가지고 굉장히 많이 당황하셨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이 내용이 나오고 나서 여러 가지 자료를 살펴보는 중에 굉장히 짜증이 나더라고요. 일단 강남 상구라든지 용산구 아주 고가 아파트들 최소 20억에서 한 100억 정도 가는 아파트들에 대해서 토지거래 허가, 즉 아파트 국가 허가제를 실시하는 것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0.001%에 거래하는 사람들에 한해서 그렇게 아주 제한적으로 규제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이 갔으나 현재 서울 전 지역하고 경기도 12개 지역, 그러니까 일반 서민들 아파트까지 다 제약을 국가 허가제로 바꾼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짜증이 났고요. 그리고 막상 서류를 준비하려고 일단은 준비를 하는 과정에 주변에 여러 부동산이나 지금 구로구청도 마찬가지로 접해보지 않은 거기 때문에 굉장히 혼란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서류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요게 3종 세트가 오늘부터 다 적용이 되는데 주로 우리 동네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보시게 되면은 고척 4구역, 지금 고푸일, 그 다음에 개봉 3구역, 그 다음에 산업인 아파트, 그 다음에 한성 아파트가 요 근방에는 다 규제가 될 거고요. 매매는 가능하나 현재 예외사항을 제외하고는 매매 시 다 현금 청산이 됩니다. 그래서 고척 4구역에 계시는 분들, 개봉 3구역, 그 다음에 산업인, 한성 아파트 있으신 분들은 가끔 착각을 해서 매매를 할 수가 있는데요. 반드시 확인을 하시고요. 그리고 조합은 지위 승계에 관한 거는 2018년 1월 24일 기준입니다. 이전에 사업시행 인가가 받은 곳은 현재 매매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2018년 1월 24일 이후에 사업시행 인가를 받은 사업장은 매매를 하면 현금 청산이니까 그 점 유의해서 보시고요. 저쪽에 강명 쪽에 있는 신도시급 재개발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해당되는 게 9구역, 11구역, 12구역은 조합은 승계가 안 되니까 매매하면 현금 청산입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고요. 그러면 어저께 구로구청에서 온 걸 지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거래 계약 허가 대상, 신통기획, 그 다음에 공공재개발, 외국인 주택, 아파트 전체, 일부 연립 다세대 주택, 요거는 뭐냐면 한남더일이라든지 강남 쪽에 가면 고급 아파트들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희 동네는 산업인 아파트가 일부 지금 건축물 대장이나 표제부를 보면 안에 연립주택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안 된다는 거고요. 거의 대부분 아파트만 규제를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요 밑에 요거는 허가를 받아야 되는 면적은 신통기획 같은 경우에 있죠. 저희 253번지, 개봉동 120-1번지, 개봉동 59번지 그런 경우에 해당되는 거고, 요번 10월 15일부터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아파트만 규제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토지거래 허가구역 확인은 토지 이음에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서류들이 나오는데 과거와 다르게 뭘 해야 되냐면 미리 저희들은 부동산 매매 약정서를 써야 됩니다. 여기에 지금 한방 프로그램에 들어가시면 거기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관한 이런 매매 약정서 양식이 올라와 있는데요. 거기에는 매매대금, 계약금, 중도금, 잔금이 없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인위적으로 넣어봤고요.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서 일단은 매도인, 매수인 약정서를 쓰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다음에 또 어떤 서류가 있냐면 매매 약정서를 쓰고 그 다음에 허락을 맡은 다음에 계약서를 작성해야지, 계약서를 쓴 다음에 토지거래 허가를 맞는다고 하면 형사처벌 받습니다. 그 점 유의하시고요. 일부 유튜브를 보게 되면 매매 약정서를 옛날에 가계약서는 문자로 하시는 분들도 계신다고 하는데요. 제가 물어보니까 부동산 매매 약정서를 이렇게 서류로 쓰는 게 맞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을 한번 볼게요. 그 다음에 토지거래 계약 허가 신청, 이렇게 해서 토지거래 계약 허가 신청 시 제출할 서류를 이렇게 써놨고요. 허가 신청서, 그 다음에 토지이용 계획 확인서, 취득 자금 조달 계획서, 그 다음에 개인정보 수집 활용 동의서,
그 다음에 실거주할 부동산 임차인이 있다면 거기에 종료 확인서, 그 다음에 취득 사유 등 요런 거를 소명서를 작성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위임장 작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외국인 경우에는 요런 국내 거소 사실 증명서라든지 이렇게 굉장히 서류가 많습니다. 이걸 한번 읽어보시고요. 상가 자기경영 이렇게 지금 저희들이 서류를 받았지 않습니까? 요거는 제가 구로구 구청에 확인해 본 결과 요거는 아까 말씀드린 저희들 2호 3번지라든지 기존에 신통기획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있는 상가들, 재건축, 재개발 지역에 있는 그런 재개발 지역에 있는 상가들은 이렇게 허가를 맡아야 된다고 합니다. 요거는 지금 요번에 10월 15일 날 발표된 부동산 규제 대책에 대해서 서류 제출을 이렇게 준 게 아니라 요거는 기존 신통기획이라든지 거기에 있는 사항을 규제하는 거라고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참고를 하시게 되면 되고요. 다음을 한번 보실게요. 지금 토지거래 계약 허가 신청서 한번 볼게요. 매도인, 매수인 요걸 적으시고요. 토지에 관한 사항은 소재지는 지번, 그 다음에 지목, 그 다음에 면적은 토지니까 여기에 지분입니다. 그리고 용도 지역 지구는 2종 일반이나 저희들은 3종이 되겠고요. 이용 현황은 다세대나 아파트 그렇게 되겠죠. 그리고 토지의 정착물에 관한 사항인 건물이겠죠. 그러면 종류는 다세대 주택으로 되어 있는데 아파트 몇 동 몇 호 이렇게 적으시고 정착물의 내용으로는 철근 콘크리트 하고요. 전용 면적 몇 제곱미터라는 걸 쓰시고 종류는 매매가 되겠고요. 내용은 소유권 이전이라고 쓰면 될 겁니다. 그리고 소유권 이전 및 설정의 형태는 우리는 매매를 하니까 매매로 적는 거고요. 그 밖에 권리의 경우는 여기 지상권 설정이라든지 그런 거 할 때 존속기간이라든지 이런 특기사항을 넣는 거고요. 그 다음에 좀 헷갈리실 텐데 다음에 계약 예정 금액에 관한 사항인데요. 여기는 저희들이 받고 싶은 금액을 쓰는 겁니다. 2억이라 그러면 2억을 일단 쓴 다음에 그 다음에 토지로 넘어가 가지고요. 토지는 공시지가가 있지 않습니까? 제곱미터당 여기는 350만 원이니까 3.3을 곱하면 한 1100 되겠네요. 그러면 여기에 지분 있지 않습니까? 지분 면적을 곱하게 되면은 여기는 한 6.05평 해놨네요. 이렇게 하면 7천만 원이 나오니까 정착물, 건물 가격은 총 금액에서 여기 지분 가격을 빼면 1억 3천이라고 나오게 되니까 이렇게 작성을 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토지용 계획서에 지금 신청이라고 토지 현황은 그대로 쓰시고요. 토지의 개발 및 이용 계획에는 이용 목적을 써야 하는데 여기에는 대부분 어떻게 쓰냐면은 대부분 직장이나 자녀 교육, 그 다음에 사업 목적 아니면 아프신 어르신이 있을 때 병원 가기 위해서 실거주를 꼭 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을 적어 가지고 꼭 작성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넘어가게 되면요. 토지 취득 자금 조달 계획서는 기존에 저희들이 잘 쓴 거기 때문에 요거는 말씀 안 드려도 아실 것 같고요. 개인정보 수집 의혹에 관한 제용 동의서는 매수인의 전 가족이 다 써야 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가족이 다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다음을 넣게 되면은 요게 좀 중요한데요. 주택 임대차 계약 종료 확인서는 매도인이 쓰는데요. 기존의 임차인한테 확인해서 써야 되는데 계약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여기 종료기간을 계약서하고 다르게 써도 된다고 합니다. 허가를 맡을 때 그 날짜로부터 4개월 이상이 되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강남 같은 경우에는 허가가 반려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었다고 하니까요. 요거는 꼭 계약서 내용이랑 상관없이 실제 이주하는 날짜를 적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4개월 이상이 되면 여기에 허가가 안 난다고 하니까 이 부분 정확하게 체크를 해 보시고요. 그리고 토지거래 계약 변경 허가 신청서를 보게 되면은 계약 예정 금액이 바뀌었을 때는 또 변경 신청서를 넣어가지고 또 허가를 맡아야 된다고 합니다. 굉장히 번거롭겠죠. 그리고 토지거래 계약 허가가 취소가 되면 또 취소 신청서까지 써야 된다고 하니까 굉장히 저희들은 일도 많아지고 기존의 갭 투자도 지금 안 되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많을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토지거래 계약 허가를 신청하고 이렇게 서울
25개국, 그 다음에 경기도 12개 구역을 지정했다 하더라도 제 생각에는 가격 거래만 줄어들 뿐이지 가격은 거의 내리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여기 지정 안 된 곳들, 지금 뭐 안양시 만안구라든지 구리라든지 동탄이라든지 여기는 지금 굉장히 계약 문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고 계약도 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가 올라가면 규제되지 않은 더 좋은 입지에 있는 곳은 규제가 풀리는 즉시, 아니면 거기에 돈이 있는 현금 부자들은 사는 그러한 리듬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공급이 굉장히 단기간 내에 많지 않은 이상은 지금 효과는 거래만 굉장히 줄어들고 실거주하기 위해서 아파트를 구매하는데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고, 저희 노도강이라든지 금강구에 있는 부동산 거래업소들은 기존 거래량의 거의 절반도 안 되게 떨어질 걸로 보여져서 굉장히 저희들은 짜증이 나고 당황스러운 그러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